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식 유튜버 마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토님, 오늘 장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제 나스닥 폭락하면서 같이 네. 그냥 무너졌죠. 오늘 준비한 외국 주식, 정확히 미국 주식이죠. SPX 플로우인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뉴욕 거래소 상장되어 있고 네. 티커는 FLOW 꽃이죠. 그 FLOW ER이구나. ER이 빠졌어요. 미안해요. 네. 괜히 영어 시켰다. 그리고 시총이 3조 7천억으로 굉장히 큰 회사예요. 네. 근데 처음 들어봐가지고 제가 얼핏 그 프로라고 음악 사이트 있거든요. 그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일단 차트를 보니까 3년간에 좀 우상향하긴 했어요. 회사가 좀 성장하는데 문제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어제 나스닥이 폭락을 하는데 얘만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올랐겠지만 얘는 크게 올라서 하루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주식은 사면 안 돼요. 일단 안 되고. 네, 전매지 전매. 그냥 네. 입에서 사지 마. 아니 이게 최근 들어서 가장 높잖아요. 네. 물론 오른 추세는 있지만은 이게 아까 시총이 3조 정도 거의 뭐 3조 5천억 되는데 원화로 그 매출액을 보면은 전년도에 봤을 때 매출액이 1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천억 정도 이러면은 영업이익만 보면 그냥 괜찮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약간 단기 순이익까지 가면은 반토막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얼추 좋고 해주면은 1조에서 2조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주요 재무로 봤을 때 분기도 뭐 특별한 건 없거든요. 특별한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뭐 증가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뭐 하는 회사냐? 일단은 엔지니어 솔루션 이렇게 되고 있고 뭐 밸브, 펌프, 에어드라이어, 공구, 유압 공구 이런 거 만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장에 들어가는 보면 막 각종 밸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글로벌하게 이게 한 150개 글로벌한 회사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재무 비율도 봤을 때 재무 비율 전에 52주 최고가 71달러고 최저는 30달러 정도 하는데 지금 77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단 평소보다 워낙 높게 올라왔어요. 네네. 이슈는 보면은 뭐냐면은 다른 회사가 SPX 플로어를 자기한테 팔라고 했어요. 내가 한 80달러에 살게 이랬는데 SPX 플로어가 안 판다고 했거든요. 너무 낮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조금 불렀는데도 안 판다고 했으니까 보시면은 85달러 불었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그럼 이거 85달러보다 비싼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 오른 거긴 한데 원래 경영권 매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통 가격보다 한 30%는 더 붙여요. 자기 회사잖아요. 내가 100 있으면 원래 한 100 정도 거래되면 난 그럼 130을 사면 그 정도면 팔게. 원래 이상한 거라서 이미 어제 20% 정도 오른 거는 반영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제품 좀 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파는데 이렇게 한국 지사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거대한 밸브 같은 거 팔고 뭐 짜잘한 이제 부품도 팔고요. 이런 것도 팔고요. 공급하네요. 네. 참고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카페가 미국 주식 위치다. 책으로도 나왔어요. 돈 받았어요? 아니요. 돈도 못 받는데 맨날 광고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도 보면 프리마켓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슈되는 종목들도 올라오거든요. 한번 나중에 미국 주식 하면 참고해볼만 할 것 같아요. 일단 SPX 플로우는 여기까지. 그럼 앞으로 이 회사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횡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를 수도 있는 게 네. 85달러 적다고 했으니까 뭐 얼핏 보면은 100달러도 가능할 주당 그게 살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봐봐요. 매출액이 저기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진 않는 제조업이에요. 네. 그러면 얼추 1조 7천억에서 2조 사이 매출과 영업이익 한 1000억대에서 1500억대 단기 순이익이 뭐 잘하면 1000억기를 할게요. 그럼 퍼 20 적용했을 때 그냥 2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거의 4조 육박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더 오르기보다는 반토막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이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 시장 넘어갈까요? 네. 오늘 주식은 이제 한국 주식은 AMP입니다. 저 처음 들어봤어요. 머크님 들어봤어요? 경찰 같네요. 응?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AMP 그래서 보니까 이거에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네.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코스피 상승률 상한가 제외하고 1인데 상승률이 20%로 얼핏 봤을 때 매출액 시가총액 500억대 매출액 800억대 근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0억 단기수익 마이너스 240억 만약에 머커님이 이거 준비해달라고 안 했으면은 바로 제끼고 이거 보지도 않아요. 이런 주식은. 항상 맨날 보지도 않죠. 네. 단터치 된 적에 보지도 않고 들어가죠. 맞아. 보지도 않고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AMP 같은 경우에 일단 차트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차트 보면은, 뭔가 지금 몰렸어요, 이게, 재료가. 네네. 거의 대다수 일단은 정시테마인데, 돼서. 근데 정시테마가 아니었어요. 좀 볼게요. 이게 뉴스 보면은,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나 아니면 전환사채 발행, 결론은 유상증자 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주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제 3자 배정이라고 해서 돈 많은 다른 전주한테, 뭐 클라우드 펀드인가? 뭐 이 다른 펀드한테 유상증자를 싸게 했다. 회사를 상대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 구조가 어쨌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니까 돈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게 호재로 작용해서 오른 거로 지금 보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를 수 있었던 제가 생각하는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유상증자를 증권시장에서 악재로 쳐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 공시를 몇 시에 했냐면은 유상증자 결정 아침 8시에 했어요. 통상적으로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약간 단타하시는 분들은 좋은 뉴스 없나? 재료가 될 만한 게 없나? 그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아침 8시에 이거 떡밥을 던지면서 장 초반에 몰릴 수 있는 여지를 좀 줬어요. 이건 회사 노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주가를 올릴 생각이 있으면 아침 8시 정도에 공시를 하고, 주가 별로 올릴 생각이 없으면 장 끝나 공시합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200억 규모 전화사채도 발행을 하셨고, 이분들이. 그리고 100억 규모로 유상증자 리스크가 300억 규모로 거의 땡겼죠.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닌데요. 일단 기업계 간단하게 전자기기 부품 필수 부품인 인쇄로 기판을 만든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주요 고객사 뭐 현대모비스, 현대캐피코 이런 데도 납품을 한다고 해요. 자동차. 그래서 일단 어제 차트 보시면 장 초반에 몰려서 확 올린 다음에 매도 물량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마감을 했고 시가총액이 500억인데 거래대금이 400억이 터졌네요. 엄청 많이 터졌죠. 회사 영역을 좀 봤어요. 오래됐습니다. 회사 영역은 1977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중간에 계속 조금씩 다른 사업은 안 하고 그냥 인쇄 회로기판 쪽을 했습니다. 한 길만 파고 있네요. 맞아요. 보시면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네. 자동차에도 인쇄 회로기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전체로 봤을 때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약 9조 시장이라고 해요. 근데 경쟁사가 삼성전기, LG이노텍, 신텍 이런 대기업이 있어. 그리고 중견기업만 봐도 DAP, 현우산업, 이제 AMP 이렇게 중견기업이 있는데 문제는 중견기업은 100개가 있어요.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서 특색이 없잖아요. 매출 여기 1000억대거든요. 그냥 그쵸, 딱 1000수반이에요. 그래서 고만고만하면서 간신하시 연명해요. 삼성전기 어떻게 이길 거야. 그래서 보시면은 인쇄 회로기판 이렇게 그냥 주로 팔고 있고 제품 가격 변동도 크게 없어요. 그리고 약간 매입 쪽에서도 그냥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매입을 하고 있고 사실 매입도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러면은 회사가 좀 조그마하니까 뭐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이나 좀 괜찮은 데 있으면 팔아볼만 한가 봤는데 지금 토지가 한 200억대 그리고 건물도 한 250억대 뭐 회사 시총이 500억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얼추 450억이 괜찮은데 문제는 제가 부채를 봤어요. 부채가 500억대 다 합치면 뭐 사채랑 다 합치면 700억대 부채가 너무 많아. 회사 돈이 진짜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때린 거죠. 상태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플랜실 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플랜실 가서 장점 보니까 장점에 왜 쥐꼬리와 단소리가 왜 있는지와 단점에는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단점에 그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AMP는 회사가 업황이 오래되고 오너 중심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어요. 보면은 이게 2020년도 기사인데 원래는 본사인 부천 공장을 인천 난동 공장으로 신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다 이전을 했어요. 모든 역량을 신공장을 지어서 집중하겠다. 정말 이제 활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유상증자도 하고 근데 회사가 진짜 어려운 게 3년간 계속 영업 적자였거든요. 네.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생산 공정인데 이걸 다 한 군데 모은 거예요. 회사가. 생산 공정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관련 기사 보다니까 경쟁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견기업 건설사 경쟁사도 빡세요. 보면 대덕전자, YMT, 비센전자 그래서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자플랜시 좋은 걸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긴 했는데 회사를 이제 이전했잖아요. 남동근으로. 근데 이전했는데 더 안 좋아. 그러니까 원래 너무 많이 써서요? 원래 있던 데에서 옮기면 초반에 힘들어요. 적응하고 시대 눌리고 그래서 좀 아직은 좀 적은 단계다. 그리고 그냥 회사 있는 그대로 PCB 제조업체의 그냥 중견기업.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AMP는 얼핏 보면은 그냥 PCB업계 그냥 평범한 중견기업이고 회사가 어려워서 유상증자하는 기업. 그리고 주가는 유상증자 때문에 올랐다. 재료 소멸됐죠. 매출이 뭐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좀 매수하기는 어렵다. 그럼 이 회사는 저거랑 연관이 없네요. 정치 쪽이라는. 정치- 테마주로는 못 쓰는. 전혀 없어요. 정치 때문에 깔끔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깔끔해서 좋네요. 그렇죠.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서울대가 연관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요. 끈도 없어요. 그러면 마통님이 한번 뭐라고? 소스 한번 해봐. 뭐래요? 뛰었다가 줄었다. 저기 적자 많아가지고 저기 한번 물리면은 그러니까 장기 존버해가지고 승리하는 주식이고 저거는 존버한다고 답이 나오는 주식이 아니에요. 마통님 부자니까. 저 부자 아니에요. 마음 부자입니다. 이렇게 부자지. 네, 개설이는 그만하고요. 다음 시황하겠습니다. 시황 일단 첫 번째 간단하게 기능 하나 설명하려고 하는데 미래에서 주식 분석 소프트웨어 가상매매 시뮬레이션이 있거든요. 이거 뭐 하냐면은 복귀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대 하면은 그 시간대에 있던 거래량이란 거 그대로 한번 돌려볼 수 있습니다. 돌보면 많아요. 지나가. 그래서 오늘 시황 준비하면서 원래 어제 그 반일 테마가 시간으로 불었거든요. 네. 그 대통령님께서 일본이랑 더 이상 뭐 대화를 안 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모남이 올랐는데. 모남이 이제 뭐 신선통상 그래서 반일 테마 수출 관련주 좀 하려고 하다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LNL을 좀 하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뭐 일단 모남이 하겠습니다. 모남이 8.15 스페셜 광복 에디션 나온다고 해요. 그냥 학용품 업체죠. 하나 사요. 하나 살까요? 아니 스페셜 에디션이라서 사면은 당근마켓에서 아니 대판 리셀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와 100개 사요. 100개? 몇 개 팔지? 아무튼 이게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 모나미 같은 경우는 시총이 1100억이에요. 네. 근데 매출도 1000억 되고 그냥 영업이 나면 근데 나쁘지 않아요. 지금 가격 자체가. 그래서 모남이는 네. 중견 아니 되게
오래됐잖아요 회사가. 그래서 가격대가 5,000원대로 어차피 오늘 같은 날 말고 떨어지면은 가끔 가다가 일본과 사이는 항상 안 좋을 때 많잖아요. 그때 오르거든요. 애국주의니까. 네, 그때 하루 이틀 때 팔면 돼요. 그렇죠. 무난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신성통상인데 신성통상은 이제 탑10이라는 의류 브랜드 국내를 부여했고 시총 4,700억에 매출 1조대입니다. 네. 영업이익도 뭐 300억대로 굉장히 고. 근데 차트가 안 좋아요. 모나미에 비해서는 차트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라서 꺾이고 있네요. 재무는 더 좋긴 한데 조금 부담이 되는 상태다. 일단은 뭐 단일 테마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그리고 어제 좀 특징 중에 상한가로 국전약품이 마감한 게 있거든요. 오늘도 오르지 않았나요? 오늘 떨어졌어요. 오늘 10% 떨어졌어. 아 그렇네. 일단 재료는 얘네가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는데 하나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에 들어갔다고 해서 어제 그 재료를 올랐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전해질 같은 전해질을 해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코로나와 2차 전지를 동시에 하는 회사. 다만 이게 한 상장된 지 1년쯤 됐거든요. 한 상장할 때 스펙에서 이제 넘어간 거일 텐데 그 당시 한 8천 정도 됐어요. 이게 많이 떨어진 거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3천억인데 매출이 800억이라서 좀 시총이 높아요. 차트만 접근했을 때는 한 5천원대 후반 되면은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고 원래 놀던 거는 약간 7천원대에서 8천원을 왔다 갔다 한다. 그냥 많이 스윙으로 떨어졌네요. 스윙으로 접근하기 좋아요. 지금 거래량이 몰린 상태라서 올라왔으니까 5천원대 후반에 한번 또 들어갔다가 한 7천원대 초반에 팔면 되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재무를 장투했을 때 과연 정말로 확 이익이 날까요? 그건 좀 의문이긴 해요. 좋은 회사처럼 나 보이네요. 그리고 비슷한 느낌으로 히림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윤석열 테마주가 좀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웅진 싱크비, 웅진. 근데 히림도 윤석열 테마주로 들어가서 이제 올랐다가 회사는 괜찮은데 윤석열 인기가 식으니까 내온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윤석열 부인이 하는 코바나 컨텐츠 네. 후원했던 그 이슈로 올랐던 건데 욕먹은 회사. 그 얼추 그냥 건축 쪽이고 어째 인테리어 쪽이라서 회사가 실적 괜찮으니까 시총이 아직 9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관심 가지시면 무난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식은 헬리스미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미국 인상 3상 이제 준비하는 이제 바이오 업체. 네네. 근데 이슈는 최근에 주가도 그렇고 좀 지지부진하니까 일반 개미주주랑 경영진이랑 표결이 붙었었어요. 짝짝꿍. 짝짝꿍보다는 VS 그래가지고 막 약간 가드들도 오고 일반 주주들이 변호사도 데리고 막 좀 세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이사를 몇 명 한두 명이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 이슈가 있어서 좀 올랐다가 그게 쭉 내려갔어. 회사가 이래 보여도 시총이 9천억이거든요. 재무제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매출 40억에 이거 자플랜스 좀 봤어요. 근데 헬리스미스는 주주들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깊게 못하겠어. 솔직히 못 가겠어요. 어? 지나가다 맞을까봐? 그분들은 진짜 달라요. 바이오 주식은 함부로 까면 제가 가로가대로 깔기 때문에 근데 갔다가 보면은 헬리스미스가 그 서울대 벤처 출신들이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학연이 있습니다. 학연 지원. 근데서 회사에 그런 거 의미가 없는. 회사보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대학원 느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고 가끔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기업 같지 않은 느낌이 있다. 이 정도까지 할게요. 이거 되게 정제된 거를만 가져온 거거든요. 연구소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사기업 정말 너무 좀 마이너한 사기업 느낌이 있어요. 좀 기술은 뭐 케바케라고 할게요. 제가 이거 기술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좀 괜찮게 보는 거는 현대 홈쇼핑이네요. 현재 시점에서. 왜냐면은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트가 가격대가 매력적이어서 가져온 거예요. 보면은 코로나 더 심해져도 더 좋을 수 있어요. 홈쇼핑은 집에서 주문하잖아요. 그죠. 시총이 1조 초반인데 매출 2조대에 영업이익 1조 7천억 이 정도면은 그냥 사면 됩니다. 사실. 네. 2분기도 실적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도 많지 않아요. 사실. 얼마 사셨어요? 저 엊그제 한 100만 원? 네. 한 5천만 원 사야죠. 5천만 원. 딴 거 그러면 딴 거를 한 50개 팔아야 돼요. 그래. 왜 이럴까? 다 알고 있어요 나는. 굉장히 현대홈쇼핑 괜찮고 네. 괜찮다고 한 거는 전 기본적으로 거의 다 샀어요. 거의 다. 왜냐면 가전 종목 200개가 넘는데 살 수밖에 없지. 알았어요. 다음 종목 광동제약인데 무난하게 요새 날도 덥고 탱수도 팔고 시적도 괜찮거든요. 시총 4,700억인데 여기도 매출 1조대에다가 영업이 400억대니까 그냥 무난합니다. 네. 일단 오늘 시황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어떨 것 같아요? 이번 주 장 어떠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장이 미국 장 지금 불안하거든요. 월요일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도 오락가락하고 좋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다만 지금 7월 20일이니까 2분기 실적 발표 곧 할 거거든요. 이왕 할 거면 실적 괜찮은 실적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대기하면서 지켜보고 들어가야 되나요? 또 떨어지면 아까 현대쇼핑도 괜찮고요. 보시다 보면 네이버에 이제 2분기 괜찮다고 이제 실적들 예상치 벌써 뜬 것도 있거나 아니면 검색으로 2분기 실적 호전 같은 거 치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팀이었습니다. 드리고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